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가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대한민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자층으로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자의 불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은 이제 점차적으로 저하되게 되는데요. 75세 특히 이제 80세 이후에 후기 고령자 분들인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 불편감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인지 기능, 판단력 등등이 이제 저하된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요. 초고령 사회를 앞둔 지금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현재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제도를 짚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알아봅니다. 서울 중구의 한 번화가. 약 한 달 전 이곳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일 오후 재활용 수리센터를 운영하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로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당시 가게 주인이 밖으로 나와 있던 찰나에 발생한 이 사고는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뱅음 소리랑 함께 우당탕탕하고 차가 돌진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나와본 거예요, 제가. 나와봤더니만 여기 보시면 차단막 있죠? 요거를 그대로 뚫고 저 중앙선 저 중앙까지 넘어서 거기까지 차가 그대로 가서 저기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거죠. 제가 여기 소리 못 듣고 나와서 이런 소리 못 듣고 신경을 조금 다른 데 썼더라면 그렇게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죠, 진짜. 그래서 그때 그냥 끔찍합니다, 사실은. 당시 운전자는 공영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고 승용차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 재활용 수리센터까지 후진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80대 고령의 노인이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 경험수를 계속 났어요. 계속.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안 떼신 것 같아요. 그걸 브레이크라고 착각을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경험수가 나가지고 그 노인분도 이 당황하니까 어떤 순발력이라든가 그런 능력 자체가 놀라셨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사고로 재활용 수리센터의 유리창 전면이 완전히 깨지고 안에 있던 가구가 파손되는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단 이번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는 70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승용차가 카페 안으로 돌진했고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5층 건물에서 택시가 추락해 70대 택시 운전자가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4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7%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3만 건으로 2017년도에 비해 19.2%나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자층으로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자의 불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만큼 고령자 사고도 급증을 합니다. 일반 고령 운전자가 되면은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만 그런 거죠. 몸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도로에서는 한치도 긴장을 뗄 수 없으니까 다칠까 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크죠.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좀 조심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반응 속도입니다. 운전 시 돌발 상황에 따른 반응 시간을 측정했을 때
비고령 운전자는 0.7초였지만 고령 운전자는 2배 느린 1.4초의 반응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력과 반사신경이 저하되는 노화 현상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빨리 속도를 줄여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급감속이 되는데 이 반응 속도가 느려서 늦게 밟는다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운전이 어렵다고 했고 특히 야간 주행이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 중 상당수는 인지 기능과 연관이 깊은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순간 가속 페달을 착각해 밟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외에 고령 운전자가 평소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75세 특히 이제 80세 이후에 후기 고령자 분들인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 불편감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인지 기능, 판단력 등등이 이제 저하된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요. 또 이제 허혈성 심질환인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또는 그 변화에 적절하게 이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운전 중에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 문제 외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매년 고령 운전자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약 433만 명으로 매년 30만 명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2025년엔 약 580만 명에 달하고 2040년엔 약 1,84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대책에는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서나 거주지 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에도 실제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률은 1.7%에 불과한데요. 2021년에는 2.1%였지만 2022년에는 더 떨어져서 1%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중 대부분은 면허를 반납하는 대신 재교육을 통해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신체검사, 적성검사, 치매검사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는 혜택까지 마련해서 참여를 이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운전 경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교통 법규에 대한 지식들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굉장히 지식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또 다른 부분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운전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팁을 전해주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거 주정차 금지잖아. 아, 주정차는 주차 금지. 주차 금지. 어. 춘천 물죠. 그럼 올해 어떻게 되세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84, 그리고 만 나이는 82. 84세. 사실 운전을 몇십 년의 가족이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이제 뭐 마트나 뭐 사러 갔을 때 이제 가져가고 병원에 갈 적에 가져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도 해보는데 그게 더 우리 연령에는 계단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한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좋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는 인지 능력과 공간 판단력 등을 확인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택시기사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9.5%에서 2020년 35.2%로 급증해 주기적인 자격 유지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 화물차, 택시,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10세가 넘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격유지 검사를 해서 인지 기능을 테스트하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특별한 일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그나마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운전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초고령 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2025년에 고령 운전자에게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란 65세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면허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의 경우 고령 운전자는 집 인근에서만 운전할 수가 있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오하이오주는 고령 운전자에게 낮 시간에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야간 시력이 부족한 고령 운전자에게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질병이 있다면 집 인근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고령자를 위해서 첨단 장치를 의무적으로 좀 장착하게 만든다든지, 또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속도도 빠르고 혹시 사고가 생기게 되면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일반 국도만 운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고, 야밤에 심야 시간대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심야 시간에 눈비가 오면 더 문제가 커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운전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분야별로 시스템별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우리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 운전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조작 오류를 보완해주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고,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정기 예금 추가 금리, 물리치료 서비스 할인, 식료품 제공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차량에 붙이는 실버 마크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 차량에 다는 실버 마크 스티커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배에서 양보해주면 좋고, 우리는 항상 깜빡이 켜고 앞으로 들어가려면 비상라이트 켜져요. 뒤에서 기분 좋으라고. 고령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동권 보장인데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무리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동같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령자가 살을 때 몸이 아프다든지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가는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세 달 한 번 정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운전면허 반납도 읍면동같이 시골 같은 데는 더 반납이 안 돼요. 최근 3년 동안 전국 버스터미널 가운데 18곳이 폐업했습니다. 문 닫는 터미널이 속출하고 또 버스 노선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이 사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요. 충남 서천구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으로 희망택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령자 이동권 문제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내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정차한 이 택시는 겉으로 봤을 땐 보통의 택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부터 택시 요금까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얼마 내시는데요? 상계장은 안 내고 100원. 상계장은 원래 100원 받는 건데 안 내고 그냥 서천은 1,500원. 예전에 이 희망택시 안 댕길 때는 옆으로 택시 안 부르면은 여기 걸어 나와서 버스 타고 2구 뭐 사면 2구 걸어가고 그랬죠. 충남 서천군의 희망택시는 마을별로 전담택시 한 대가 배정되고 주민과 협의된 날짜마다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면 소재는 100원, 군 소재는 1,500원의 요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판교장까지 걸어가려면 여기 버스가 안 다니까 걸어가려면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해요. 처음에는 2개 마을 시범으로 하다가 지금은 아마 44개 마을 정도 돼요. 하루 몇 분 정도 이용하세요? 4명씩 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명 나오면 2번 다니고 10명 나오면 3번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충남 서천뿐만이 아닙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은 강원도 춘천, 철원, 전남 신안 등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택시 시스템들이 좀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뭐 100원만 받고 운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셔틀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설치를 해서 이제 이동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고령 친화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움직이실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움직이는데 어떤 턱이라든가 이런 장애물이 없이 가실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10만 원의 교통카드 혜택보다 더 중요한 건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상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령으로만 운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고령층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며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는 고령 운전자 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65세하고 75세를 구분하는 국가들도 여러 나라가 있어요. 지금 65세 정도면 심신이 건강합니다.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75세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도리어 맞는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하고요. 노인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신체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차별적인 것보다는 이게 기능 상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에 대한 것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지금 지역별 그리고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령의 운전자가 있으신 경우는 조금 검사를 한번 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프신 곳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정기적인 신체 검사 기간을 좀 짧게 잡고 수시로 체크하면서 하면은 뭐 그다지 반대는 안 합니다. 안전한 이동권의 보장과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대한민국이 되길.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족 또는 이제 다른 사회 전반의 다른 분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뭐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그거에 대한 리워드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기능들이 쇠퇴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사회가 걱정해주는 바를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